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정도 됐고요. 오늘도 마이크를 안 켜고 녹화를 해서 30분을 날린 다음에 다시 촬영 중하고 있습니다. 했던 실수를 늘 반복하죠. 저도 맨날 이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그 디자인 패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의 패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뭐냐면은 설계,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설계냐, 당연히 우리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객체에 대한 이제 설계일 텐데, 이거에 대한 설계일 텐데, 그러면 이 설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체의 기능도 정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위를 설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나온 지가 이제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이제 OOP를 많이 활용을 해본 선배님들이 내가 OOP 좀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좀 해봤는데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이런 패턴들을 도출한 겁니다. 뭐 그냥 한 건 당연히 아닌 거고 많이 고민해서 논문처럼 써낸 거죠. 그러니까 패턴 하나당 논문 하나가 뭐겠어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 지향의 어떤 원칙을 얘기할 때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정도를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용어가 그런 뜻이다. 그 포토샵하고 관련 없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 지향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 홈 에피시오님 글이죠. 그 출처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작자 미상의 명언 해갖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객체에게 데이터를 요구하지 말고 작업을 요청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상정한다면, 이걸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한테 요구해야 될 거는 뭐냐? 작업을 요청하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의 다른 이름은 제가 봤을 때는 기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 물론 이제 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실은 객체 지향을 논할 때 처음부터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초보한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명제가 되게, 이 질문이 힘들어요. 도대체 무엇을 객체로 할까? 객체화할까? 이것부터 일단 힘들어요. 사실은 뭐 대단한 뭐 설계 원칙을 논하기 전에 일단 여기부터. 근데 이 작자 미상의 명언 요것이 힌트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이 뭔가 객체화를 할 때는 여러 원칙이 있지만 우선은 기능 중심의 객체화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어 내가,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의 유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질럿, 뭐 프로토스 같은 종족이 있고 뭐 유닛이 있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때는 객체화의 기준이 유닛이잖아요. 그럼 유닛을 기능으로 이해할 거냐? 그건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객체라고 하는 걸 클래스를 쪼갤 때는 이렇게 해서 뭔가 객체화에 대한 선정을 할 때는 이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기본 원칙은 일단 그렇다. 기능. 근데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이 생각 좀 하셔라. 게임에서 어떤 캐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대충 이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요청하라는 건 인터페이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뭐 하여튼 다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말은 거꾸로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요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데이터. 이거는 뭐냐면 객체 지향을 했는데 해놓은 객체화를 손상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죠. 객체 지향을 이제 훼손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감추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리고 참고한 글이 지금 요 글하고 요 밑에 요 글이거든요. 자료 만들기가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근데 참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지금 이 글들을 토비의 스프링에서 보셨다고 지금 보셨어요. 예, 이 책이죠. 이 책입니다. 아마 여기서 토비의 스프링 이 책에서 이 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마 자바 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스프링에 대해서, 요 스프링이라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프레임워크인데 자바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이고,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와스 얘기하고 뭐 하여튼 뭐 백엔드 시스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프링을 뭐 하여튼 활용을 하시는데, 뭐 이게 용어가 재밌던데 왜 이름이 스프링이냐면 창시자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카더라 확인은 안 돼요.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랍니다. 자바 개발자에게도 봄날은 오는가. 뭐 그래서 스프링이라 하던데 아무튼 그런가 보죠. 예, C++ 개발자에게 봄날은 없어요. 우리에게 봄은 없어. 우리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 객체지향의 5원칙 그러면은 요거 용어 정리 하나 좀 하고 갑니다. 객체지향의 5원칙 그러면은 요거 뭐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 뭐 단일 책임 원칙이 있다. 뭐 개방 폐쇄, 뭐 리스크 오프 치환, 인터페이스, 뭐 분리 원칙, 의존 관계, 역전 원칙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첫 글자를 쫙 따서 보시면은 SOLID가 돼요. SOLID. 그래서 이 객체지향의 5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솔리드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또 마이크가 꺼지면 안 되니까 혹시 겁나서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잠깐만 좀 끊겠습니다.